저는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4시 남편은 집을 나갔죠. 처음엔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꿨고 메시지 알림도 꺼버렸어요.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불륜이라고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남편의 뒤를 밟았죠. 남편이 도착한 곳은 낡은 고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봤습니다. 남편 옆에 서 있는 낯선 아이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남편의 숨겨둔 아들일까? 하지만 진실은 제 상상을 뒤엎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저는 도운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운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장 일정이 바빠졌다면서요. 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운은 인테리어 기사니까요. 새벽 일찍 현장 가는 게 이상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랐습니다. 도운은 제 눈을 피했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이마에 뽀뽀를 해줬는데 이젠 그냥 조용히 나갔습니다. 말도 줄었어요. 저녁에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봤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훈이 샤워하러 간 사이 소파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엔 절대 손에서 놓지 않던 핸드폰이었죠. 저는 슬쩍 들어봤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제 생일이었던 비밀번호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훈이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눌러봤습니다. 도훈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바꾼 거죠? 숨길 게 있는 걸까요? 그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도훈이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저를 봤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올랐어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냐고. 도훈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죠. 그 이후로 더 이상했습니다. 도훈은 메시지 알림도 껐어요.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도훈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벽 외출도 계속됐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4시 알람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옷을 입고 나갔죠.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도훈을 봤어요. 도훈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렸어요. 새벽에 나가는데 왜 향수를 뿌리는 걸까요? 현장에 가는 거라면서요. 의심은 확신이 됐습니다. 도훈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었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였어요. 누구일까? 어떤 여자일까? 얼마나 오래된 거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합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요. 그래서 도훈이 새벽에 나가는 걸 직접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출근하기 전 도훈을 관찰했습니다.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요.
도훈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를 안아주지도 않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새벽 7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훈이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도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현장 마감 확인하고 왔다고요. 그런데 옷이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았어요. 현장에 갔다 온 사람 같지 않았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러는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도훈은 왜 저를 떠나려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혜진에게 털어놨습니다. 혜진은 제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새벽에 나간다는 건 100% 수상하다고요. 더군다나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면 확실하다고 했죠. 혜진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도훈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야 했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편의점에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도훈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새벽 4시가 가까워지자 도훈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고 향수를 뿌렸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도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옷을 걸치고 신발을 신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도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도훈은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갔어요.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갔죠. 저는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들키면 안 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20분쯤 걸었을까요? 도훈은 낡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도 어두운 곳이었어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도훈이 멈춰 선 곳을 봤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새봄의 집,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이요. 왜 도훈이 고아원에 온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훈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창문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도훈이 한 아이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요. 작은 남자아이였습니다. 도훈은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건넸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죠. 도훈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죠? 왜 도훈이 저 아이에게 밥을 주는 거죠? 혹시 도훈의 아이인가요? 숨겨둔 아들인가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바짝 붙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훈과 그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 보였죠. 아이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밥이 들어 있었어요. 도훈이 직접 싼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뭐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불륜을 예상했는데 아이라니요. 더 당황스러웠어요. 도훈에게 아이가 있었던 건가요? 결혼 전에 만난 여자 사이에서요. 아니면 결혼 후에 바람을 피워서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큰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말도 없이 그냥 김밥만 먹고 있었죠. 슬퍼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도훈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공책과 연필이었어요. 아이에게 건넸죠. 아이는 공책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숙제인 것 같았어요. 도훈은 아이 옆에 앉아서 숙제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제를 짚으며 설명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도훈이 저렇게 다정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게는 몇 달째 차갑게 대했는데요. 저 아이에게는 저렇게 웃어주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숙제가 끝났습니다. 도훈은 다시 가방을 뒤졌어요. 이번엔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로봇 장난감이었어요. 팔이 부러져 있었죠. 도훈은 공구를 꺼내 로봇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으로 아이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로봇이 고쳐졌습니다. 도훈이 스위치를 누르자 로봇이 움직였어요. 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어요. 도훈도 웃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도훈의 품에 안겼어요. 졸린 듯 눈을 감았죠. 도훈은 아이를 안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몇 분 후 도훈이 나왔습니다. 혼자였죠. 도훈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벽 뒤로 숨어서 숨을 죽였죠. 도훈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행히 도훈은 지나갔습니다. 고아원 문을 나서서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따라갔습니다. 도훈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서둘러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금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훈이 돌아온 거죠.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소리를 고르게 만들었어요. 도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제 옆에 누운 도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제가 아는 도훈이 맞나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도훈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없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도훈이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죠? 도훈과 무슨 관계죠? 왜 숨기는 거죠? 저는 다시 그 고아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낮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도훈이 걸었던 길을 따라갔어요. 골목을 지나 고아원 앞에 섰죠. 낮에 보니 더 낡아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이었어요. 간판도 색이 바랬죠. 오래된 곳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든 수녀님이 나타났어요.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곳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고요. 수녀님은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고아원 안은 조용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이었죠. 저는 수녀님을 따라 응접실로 갔습니다. 오래된 소파에 앉았어요. 수녀님이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곳에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냐고요. 마른 체구에 큰 눈을 가진 아이요. 수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라는 아이가 있다고 했어요. 민호. 그 아이 이름이 민호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 아이에게 자주 오는 사람이 있냐고요. 새벽에 오는 남자요. 수녀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남편이 여기 온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저 아이를 만나러요. 그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죠. 혹시 제 남편의 아이냐고요. 수녀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오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왜 숨기는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도훈도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주 섰습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요? 저 아이는 누구냐고요? 도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말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대답하라고요. 도훈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저는 다가가 도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흔들며 물었죠. 저 아이가 당신 아이냐고요. 숨겨둔 아들이냐고요. 수녀님이 말렸습니다. 진정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속았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도훈을 믿었는데요. 사랑했는데요. 도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도훈이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소리쳤죠. 도훈의 손이 공중에 멈췄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수녀님이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받아서 단숨에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물을 흘렸어요. 옷이 젖었죠. 저는 도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고요? 왜 매일 새벽에 여기 오는 거냐고요? 도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계속 말이 없었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리쳤어요. 말을 해보라고요. 당신 아이냐고요.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제 아이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남의 아이를 왜 저렇게 돌보는 거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냐고요? 왜 숨기는 거냐고요? 도훈은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고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니요. 부부인데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훈에게 다가갔어요. 얼굴을 맞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6개월 동안 뭘 했는지 알고 있다고요. 매일 새벽 여기 와서 저 아이를 만났다는 것도요. 향수 뿌리고 나간 것도 다 봤다고요.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향수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녀님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라고 했어요. 오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수녀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고요. 제가 직접 봤다고요. 어젯밤 창문 너머로 다 봤다고 했습니다. 도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죠. 당신을 따라왔다고요. 당신이 뭘 하는지 확인하려고요. 도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그러고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 아이 엄마가 누구냐고요?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민호 엄마는 없다고요. 아빠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고아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고아요. 그럼 정말 도훈의 아이가 아닌 건가요? 하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요? 왜 남의 아이를 돌보는 거죠? 매일 새벽에 와서 밥을 주고 숙제를 봐주고 장난감을 고쳐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민호가 누구냐고요? 도훈과 무슨 관계냐고요?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화가 났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냐고요. 다 말하라고요.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녀님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녀님이 말했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요. 도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착하다고요. 아내를 속이는 게 착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도훈을 봤어요.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고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자기와 닮았다고요. 어릴 적 자기 모습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도훈은 계속 말했어요. 민호처럼 혼자였다고요. 어릴 때요. 저는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도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도 고아였다고요. 이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훈이 고아였다고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습니다. 도훈은 부모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찍 돌아가신 줄만 알았죠. 도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7살 때 이곳에 왔다고요.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했어요. 왜 버렸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어느 날 이곳에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도훈이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다니요. 왜 말하지 않았죠? 왜 숨겼죠? 도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명절에도 생일에도요. 다른 아이들은 가끔 가족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요. 그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다 민호를 봤다고 합니다. 6개월 전에요.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민호를 봤다고 했어요.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민호를요. 그 모습이 어릴 적 자기 같았다고 합니다. 도훈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발걸음이 멈춰졌다고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녀님을 만나 민호 얘기를 들었대요. 민호도 부모가 없다고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도훈은 민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대요. 자기처럼 외롭게 자라지 않게요. 그래서 매일 새벽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침 일찍 민호를 만나러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숨긴 거냐고요. 도훈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부담 주기 싫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이요. 그게 부담인가요? 도훈은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안다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 했다고 합니다. 도훈의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도훈이 그런 마음으로 민호를 돌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륜을 의심했는데요. 도훈은 상처받은 아이를 도우려 했던 거죠. 수녀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수녀님이 말했습니다. 도훈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냐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수녀님을 봤습니다. 수녀님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이곳에서 자랐다고요. 7살에 왔다고 했어요. 처음 왔을 때 도훈은 말이 없었답니다. 아무하고도 놀지 않았대요. 구석에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도훈을 이상하게 봤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자였대요. 항상요.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잤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가족이 찾아왔지만요. 도훈은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수녀님은 그때 도훈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외로워 보였다고요. 너무 슬퍼 보였답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특별히 신경 썼다고 해요. 말을 걸고 안아주고 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훈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답니다. 수녀님하고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말이 없었대요. 그렇게 도훈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8이 될 때까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훈은 이곳을 떠났답니다. 혼자 살아가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죠. 도훈은 인테리어 일을 배웠답니다. 열심히 일했대요. 그리고 가끔 고아원에 와서 기부를 했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대요. 하지만 도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수녀님은 그게 고마웠다고 했어요. 힘들게 번 돈인데 이렇게 나눠준다고요. 도훈은 말했답니다. 이곳이 자기를 키워줬다고요.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러다 6개월 전이었답니다. 도훈이 다시 이곳을 찾았대요. 그날 민호가 혼자 울고 있었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민호만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대요. 도훈이 민호를 봤답니다. 그리고 멈춰 섰대요. 한참을 바라봤답니다. 수녀님이 물었대요. 왜 그러냐고요. 도훈은 대답했답니다. 저 아이가 자기 같다고요. 어릴 때 자기 모습 같다고 했답니다. 수녀님이 민호에 대해 설명했답니다. 민호는 5살 때 이곳에 왔대요. 부모가 민호를 버렸답니다. 왜 버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고아원 앞에 두고 갔답니다.
민호는 그 후로 말을 잃었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대요. 다른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지 않았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도훈처럼요. 도훈은 민호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민호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느꼈던 외로움을 민호도 느끼고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민호를 돕겠다고요. 도훈은 수녀님께 부탁했답니다. 민호를 돌보게 해달라고요. 정기적으로 찾아오겠다고 했답니다. 수녀님은 고마워했어요. 민호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관심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도훈은 매일 새벽 찾아왔답니다. 민호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요. 도시락을 싸왔대요.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을 넣어서요. 처음엔 민호가 경계했답니다. 받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도훈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매일 왔어요. 아무 말 없이 민호 옆에 앉았답니다. 그냥 함께 있어줬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민호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도시락을 받았답니다. 그날 도훈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수녀님한테 와서 말했답니다. 민호가 받아줬다고요. 밥을 먹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그 후로 도훈과 민호는 가까워졌답니다. 도훈은 민호의 숙제도 봐줬어요. 장난감도 고쳐줬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걸 다 해줬어요. 민호는 조금씩 밝아졌답니다. 수녀님은 말했습니다. 도훈이 민호를 살렸다고요. 민호가 다시 웃게 만들었다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수녀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고아원이 요즘 힘들다고요. 후원이 줄었답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요. 아이들 밥값도 빠듯하답니다. 간식은 엄두도 못 낸대요. 도훈이 그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조금씩 도왔대요.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훈의 정성이 담겨 있었답니다. 쌀을 사다 줬대요. 반찬거리도 사다 줬답니다. 아이들 옷도 사다 줬어요. 수녀님은 고마웠답니다. 도훈 덕분에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훈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특히 아내한테는요. 수녀님이 물었답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고요. 도훈은 대답했답니다. 아내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요. 형편이 어려운 걸 안다고요. 아내가 밤새 일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 했대요. 수녀님의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도훈을 오해했던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도훈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고 있었던 거죠. 도훈을 봤습니다. 도훈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도훈을 안았어요. 도훈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숨겨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의심해서 미안하다고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녀님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렸다고 했어요. 다행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민호를 보고 싶었습니다. 수녀님께 부탁했어요. 민호를 만날 수 있냐고요. 수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방에 있다고 했어요. 저는 도훈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함께 민호를 만나러 갔어요. 수녀님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와 도훈은 그 뒤를 따랐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태양, 집, 가족을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수녀님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녀님이 문을 열었죠.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수녀님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도훈을 봤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훈을 보고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보더니 다시 경계하는 표정이 됐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도훈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인사하자고요. 이분은 내 아내라고 했어요. 민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죠. 저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요. 민호를 놀래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 민호야, 나는 지은이라고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저는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보니 민호는 정말 작았어요. 마른 몸에 큰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어요. 불안해하는 아이였죠.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도훈이 민호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착한 아이라고 했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도훈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로봇 장난감이었어요. 어제 고친 그 로봇이었죠.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로봇을 받아들었어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로봇이 움직였죠. 민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 도훈이랑 같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조금요. 수녀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민호가 사람을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건 처음이라고요. 역시 도훈 아내라서 그런가 보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줍게 웃었어요. 도훈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먹었냐고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먹었다는 거죠. 도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고요? 수녀님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식재료가 부족하다고요. 아침은 빵 한 조각씩만 준다고 했어요. 민호는 그것도 다른 아이들에게 줬답니다. 자기는 괜찮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밥을 굶다니요. 말이 되나요? 저는 도훈을 봤습니다. 도훈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요. 혼자가 아니라 도훈이랑 함께요. 저는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훈을 봤어요. 도훈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죠. 저는 수녀님께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다고요. 도훈이랑 함께 이 아이들을 돕겠다고 했어요. 수녀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모으면 된다고요.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외식 안 하고 옷도 안 사면 된다고요. 그 돈으로 아이들 밥 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도훈은 저를 안았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민호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민호를 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민호도 저를 안았어요. 민호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저는 울었습니다. 민호도 울었어요. 도훈도 우리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수녀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라고요. 두 분 덕분에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도훈을 오해해서 미안하다고요. 도훈이 여기 오는 걸 몰랐다고 했어요. 알았으면 진작 함께 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훈도 말했습니다. 자기도 미안하다고요. 숨겨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하자고 했어요. 민호를, 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다고요. 혼자가 아니라서요.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절대 혼자 아니라고요. 우리가 있다고요. 도훈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도 너처럼 여기서 자랐어. 혼자였어.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랑 지은이가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도훈을 봤습니다.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도훈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어요. 수녀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요.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0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라 경계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자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인사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빵과 우유가 전부였어요. 아이들은 그것도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아침마다 반찬을 싸올게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겠다고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훈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도훈도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죠. 아니,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훈과 함께 아침 준비를 했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을 만들었어요. 큰 도시락 통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거였죠. 도훈은 제 옆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엔 혼자 모든 걸 했었죠.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했어요. 새벽 4시가 되면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훈의 손을 잡고 걸으니 무섭지 않았어요. 고아원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면 환하게 웃었어요. 특히 민호는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았죠. 저도 민호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먹으며 아이들은 행복해했어요. 맛있다고 했습니다. 더 달라고 했죠. 저는 웃으며 더 퍼줬습니다. 배불리 먹는 아이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식사 후에는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도훈은 숙제를 봐줬어요. 저는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들은 제 무릎에 앉아 책을 들었죠.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민호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예전처럼 구석에 혼자 앉아 있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많아졌죠. 뛰어놀기도 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 이모라고 불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저를 이모라고 부른 거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호를 안았어요. 민호도 저를 안았습니다. 도훈도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웃음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무표정했는데 이제는 자주 웃었습니다. 저한테 말도 많이 했어요. 민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민호가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요. 저는 도훈의 얘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도훈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훈도 치유받고 있었던 거죠. 민호를 돕는 게 도훈 자신을 돕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고아원에 물질적인 도움도 줬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편의점 월급에서 조금씩 모았어요. 도훈도 현장에서 번 돈을 모았습니다. 외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어요. 영화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껴서 모았죠. 그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반찬거리를 샀어요. 아이들 옷도 샀습니다. 수녀님은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덕분에 고아원이 운영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고맙다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지냈죠. 민호는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말도 잘했어요. 저희한테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했다고도 했죠. 저는 민호를 안아주며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도훈은 민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호가 그림을 그려오면 액자에 넣어 집에 걸었어요. 민호가 받은 상장도 다 보관했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처럼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민호를 데리고 나들이를 갔어요. 공원에 갔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가는 공원이었죠. 신기한 듯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저희는 벤치에 앉아 민호를 지켜봤습니다. 그네를 타는 민호를 봤어요. 미끄럼틀을 타는 민호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도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함께 해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도훈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줘서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요.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줬다고 했어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요. 도훈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도 배웠다고요. 저한테서요. 용서가 뭔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훈을 안았어요.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이모, 삼촌, 저기 봐요. 풍선 파는 아저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민호를 따라갔어요. 풍선을 사줬습니다. 빨간 하트 모양이었어요. 민호는 풍선을 들고 웃었습니다. 저희도 웃었어요.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셋이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호는 저와 도훈의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모, 삼촌 너무 좋다고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민호를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도훈도 민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민호와 함께한 시간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말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도훈이 민호를 지켜봤듯이, 내가 도훈을 지켜보듯이, 우리가 서로를 지켜보듯이,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일기를 덮고 도훈을 봤습니다. 도훈은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도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곧 우리는 다시 고아원에 갈 겁니다. 민호와 아이들을 만나러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벽 외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요. 민호가 웃는 얼굴을 볼 시간이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도훈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모든 걸 나눴어요. 기쁨도 슬픔도요.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요.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요.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요. 민호 덕분에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됐습니다. 민호는 우리에게 축복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도훈과 함께 새벽을 기다립니다. 민호를 만나러 갈 시간을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요.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요.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